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문학에서 출판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요즘엔 TV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만화 영화나 인형극으로 이 소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님은 깡마른 볼품없는 체구에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메보리코로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지만 장편의 긴 글로 읽어보니 스크루지 영감님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상황이었기에 마음이 변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도 그렇고 스크루지 영감님도 그렇고 자신이 처한 상황은 1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을 굳게 먹으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빚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12살 때부터 런던의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동안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겪은 빈민층의 삶이 훗날 작품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삶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공장 생활이 훗날 작품의 토대가 됐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작가 찰스 디킨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심술궂고 인색하고 쌀쌀 맞고 웃을 줄 모르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님이 사람과 어울리고 남을 돕고 웃을 수 있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머리말. 나는 이 으스스한 작은 책에서 으스스한 생각 하나를 일깨우려고 노력했지만 이 생각으로 인해 독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혹은 서로에게 아니면 이 계절이나 작가인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이 생각이 독자 여러분의 집에 즐겁게 출몰하고 쫓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1843년 12월 여러분의 진실된 버시자 종 찰스 디킨스. 첫째 마당. 말리의 유령. 애초에 말리가 죽었다는 것부터 분명히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매장 증명서에 목사, 서기, 장의사, 상주까지 모두 서명을 했으니까 스크루지도 서명했다. 스크루지의 이름이라면 어디에건 서명해 주기로 맘만 먹으면 거래소에서 안 통할 데가 없으니까. 말리 영감은 문에 박는 대모처럼 뻣뻣하게 죽어 있었다. 잠깐. 문에 박는 대못이 딱히 죽은 모습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내가 직접 알아낸 게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관에 박는 못이 철공업 업계에서 가장 죽음과 유사한 부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비유에 담겨있는 법이니 내가 감히 불경스러운 손길로 이 비유에 도전하진 않겠다. 그러다간 나락골이 엉망이 될 테니.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말리는 문에 박는 대모처럼 뻣뻣하게 죽어 있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 스크루지도 말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론 그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는가. 스크루지란 고인은 도대체 몇 년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오랫동안 동업을 했으니까. 스크루지는 고인의 유일한 유언 집행인, 유일한 유산 관리인, 유일한 피수탁인, 자연유산 수령인, 유일한 친구, 유일한 문상객이었다. 이러한 관계이긴 하지만 스크루지가 이 슬픈 사건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볼 것은 없었다. 바로 장례식 당일에도 탁월한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장례비를 분명히 애누리 가격에 엄숙히 치렀으니까. 아참, 말리의 장례식 말을 하다 보니 처음에 하려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말리가 죽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내가 하려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이다.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햄릿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가 동풍이 부는 밤에 자신의 성벽 위로 슬슬 산책하고 있는 것이 전혀 유별날 게 없을 것이다. 마치 어떤 중년 신사가 소심한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해가 진 어두운 밤에 바람 잘 부는 곳, 그러니까 세인트폴 대성당 뒤뜰 같은 곳에 무모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스크루지는 말리 영감의 이름을 페인트로 지워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명패는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창고문 위에 떡하니 스크루지와 말리로 새겨져 있었다. 그 회사 이름은 스크루지와 말리로 알려져 있었다. 가끔 그 업계의 신천들은 스크루지를 스크루지 씨, 어떤 때는 말리 씨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두 이름에 모두 대답했다. 자기로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어찌나 짠돌이처럼 긁어모아대는지 그 스크루지란 인간. 쥐어짜고 비틀어내고 덥석 붙잡고 싹싹 긁고 잡아채서 늘어지는 욕심 많고 죄 많은 늙은이. 부싯돌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 인간은 거기에다 무슨 쇠붙이를 치건 너그러운 불빛을 만들어낸 적이 없고 음용하고 꽉 막혀 있고 굴 껍데기처럼 꽉 닫힌 외톨이였다. 자기 속에 있는 냉기 때문에 쭈글쭈글 늙은 모습이 그대로 얼어버렸고 삐쭉 솟은 꽃끝은 얼어서 고드름으로 변했고 두 볼은 푹 꺼졌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얇은 입술은 퍼렇게 얼어 있으며 쇠목 긁어대는 것 같은 목소리로 교묘히 냉기를 토해냈다. 그의 머리, 눈썹, 철사 같은 턱에 온통 허옇게 서리가 내려 있었다. 그는 늘 자기 속의 낮은 온도를 주위에 퍼뜨리고 다녔으니 삼복 더위에도 그의 사무실은 꽁꽁 얼음에 뒤덮였고 크리스마스철에도 단 1도만큼도 녹는 법이 없었다. 외부의 열기나 냉기는 스크루지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질 못했다. 어떤 온기가 그를 녹이거나 어떤 한겨울 날씨도 그를 더 얼려놓을 수 없었다. 그 영감보다 더 모진 바람이 불 수가 없었고 그 영감보다 더 목표 지점에 집중해서 떨어지는 눈이 없었으며 퍼붓는 비가 그자보다 더 매정하게 쏟아질 수 없었다. 궂은 날씨들은 도대체 그가 어떤 상대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제일 심한 비, 눈, 우박, 진눈깨비라 해도 그 영감보다 우월하다고 뻐길 점은
딱 한 가지. 이들은 한껏 쏟아지며 퍼주는 반면에 스크루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이 스크루지란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길거리에서 반갑게 그를 붙잡고 "아이쿠, 우리 스크루지 선생 안녕하시죠? 언제 좀 놀러 오시지 그래요." 라고 하거나 어떤 거린도 한 푼 달라며 구걸하는 법이 없었다. 어떤 꼬마도 "지금 몇 시예요?" 하고 그에게 묻는 법이 없었고 어떤 남자건 여자건 그에게 길을 물어보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맹인 안내견들도 그를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그가 접근하는 것을 보면 주인들을 출입구 쪽길이나 건물 사이 뜰로 이끌고 가서 마치 앞 못 보는 주인님, 사악한 눈을 가진 것보다는 앞을 못 보는 편이 더 낫다니까요. 라고 말하듯 꼬리를 흔들어대는 것을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스크루지가 무슨 신경을 쓸 리 있나. 그게 오히려 제일 좋았다. 삶의 바글거리는 길들을 헤집고 들어가 밀치고 나가며 일체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하는 것. 그거야말로 스크루지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짜릿함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한 해 중 가장 즐거운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스크루지 영감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 업무로 분주했다. 춥고 썰렁하고 뼛속까지 얼얼하고 안개까지 자욱한 날씨이다 보니 바깥쪽 공터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오가면서 가슴에 손을 비벼대며 길바닥 포장돌에다 엄발을 쿵쿵 굴려서 녹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내 시계들은 막 3시를 쳤을 뿐이지만 이미 제법 어두웠고 낮 시간 내내 밝은 때가 없었지만 이웃 사무실 창문에서 촛불이 어른거리는 모습이 뚜렷한 누런색 공기에 불그스레하게 번지는 듯했다. 틈새마다 열쇠 구멍마다 안개가 스며들어왔다. 안개가 어찌나 짙었던지 집 앞의 공터가 정말 좁은데도 맞은편 집들은 무슨 유령들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꾀지지한 구름이 질질 흘러내리며 모든 것을 침침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그 근처 가까운 어딘가에 자연의 신이 살고 있어서 술을 빚으면서 엄청난 양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스크루지는 집무실 문을 열어놓았다. 문 밖 무슨 물통 같은 음침하고 비좁은 골방에서 서신을 베끼고 있는 사무원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스크루지는 몹시도 미지근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무원이 쬐는 불은 훨씬 더 미지근한 것으로 그저 석탄 한 덩어리 정도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불을 더 지필 수가 없었다. 스크루지가 자기 방에 석탄통을 보관하고 있었고 사무원이 석탄을 가지러 부삽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사장님은 피차 헤어지는 게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니 사무원은 하얀 털 목도리를 두르고 촛불로 손을 녹이려 시도했지만 상상력이 그리 풍부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빕니다.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스크루지의 조카였는데 그가 워낙 재빨리 들어와서 이 말을 듣고서야 삼촌은 조카가 곁에 온 것을 감지했다. 이런 얼어 죽을 개소리.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 친구, 스크루지의 조카는 안개와 서리를 헤치며 워낙 빨리 걸어온 터라 열기로 온통 달아올라 있었다.
혈기가 왕성하고 잘생긴 얼굴에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입에선 입김이 훅훅 거듭 품어져 나왔다. 크리스마스가 개소리라니요, 삼촌. 조카가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정말이고 말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즐겁다는 거냐? 무슨 즐거울 이유가 있다고 그래? 그만큼 가난하면 됐지. 에이, 그렇다면 조카가 쾌활하게 대꾸했다. 삼촌은 무슨 자격으로 침울하세요? 뭐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부유하시면 됐지. 그 순간 스크루지는 당장 받아칠 대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무슨 얼어 죽을! 반복하고 개소리가 뒤를 이었다. 언짢아 하지 마세요, 삼촌. 조카가 말했다. 어찌 안 그럴 수가 있겠냐? 삼촌이 대답했다. 이렇게 바보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놈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좀 집어치워. 너희한테 크리스마스란 게 도대체 뭐냐? 돈도 안 내고 물건 사는 때이며 한 살 나이나 더 먹는 때이지만 어디 한 푼이라도 더 재산이 늘어나더냐? 장부 결산할 때이고 1년 12달 내내 쓴 항목들이 죄다 눈앞에 딱 드러날 때 아니냐.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스크루지가 화가 치밀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소리를 입에 담는 바보 자식들은 잡아서 지가 만든 크리스마스 요리에 같이 넣어서 삶아 죽인 다음 염통에 말뚝을 박아 땅에 묻어버려야 해. 그렇고 말고. 삼촌! 조카가 반론을 펼 참이었다. 조카! 삼촌은 준엄하게 말을 막았다. 크리스마스를 너는 네 식대로 지내든지 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지내게 내버려 두고. 지내신다고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내시질 않잖아요. 그럼 안 지내게 내버려 둬. 스크루지가 말했다. 너한테도 크리스마스란 게 뭐 그리 유익할 게 있어. 도대체 이제껏 거기서 무슨 이익이 남았다고 그러는 게냐. 딱히 이익이 남지 않았지만 저한테 이제껏 상당히 유익했어요. 조카가 대꾸했다. 크리스마스도 그중 하나지요.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철은 그 이름을 준 그분에 대한 당연한 존경심과 상관없이도 그게 상관없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늘 좋은 절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친절, 용기, 나눔, 즐거움의 절기이고 1년 긴 시간 중에서 남녀 모두 꽉꽉 닫힌 마음들을 자유롭게 열어놓겠다고 합의하는 때이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랑 똑같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행 동반자로 생각하지 무슨 별개의 여행을 따로 하는 별종들로 생각하지 않는 절기이니까요. 그래서 삼촌, 비록 크리스마스 때문에 제 주머니로 금하나 은하 몇 푼 굴러 들어온 적은 전혀 없었지만 저는 그게 확실히 제게 유익했고 앞으로도 꼭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물통 같은 방구석에 있던 사무원이 본의 아니게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는 이런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즉각 깨닫고서는 불쏘시개로 불을 쑤시다가 그만 마지막 남은 약한 불씨마저 영영 꺼뜨리고 말았다. 자네, 그쪽에서 무슨 소리 한 번만 더 나봐.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럼 일자리 날리고 나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될 테니. 그리고 말씀 한번 잘하시던데
그는 자기 조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왜? 어서 국회로 진출하지 그러셔. 화내지 마세요, 삼촌. 자,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스크루지는 가긴 가겠지만 먼저 그 전에 조카가 는 것을 보고 나서 가겠다고 그러지 라고 했다. 그의 표현을 끝까지 다 듣고 나니 그런 극단적인 상황 전에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목소리를 높였다. 넌 결혼은 왜 했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거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스크루지는 그것이 즐거운 성탄절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더 한심한 일인 양 으르렁거리며 호통을 쳤다. 그만 가보게. 하지만 삼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도 절 보러 오신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핑계로 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 가보시게. 스크루지가 말했다. 저는 삼촌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고 아무 부탁도 안 드려요. 그냥 피차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그만 가보시게.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진심으로요. 저를 상대로 무슨 분쟁하실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혹시나 하고 말씀드린 거고, 또한 저는 크리스마스 기분을 끝까지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그만 가보시게.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만 가보시게.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는 언짢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에서 나갔다. 그는 바깥쪽 문에서 잠시 멈춰서 사무원에게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다. 그 사람은 비록 추위에 떨고는 있었으나 인사에 정중하게 답례를 한 것을 보면 스크루지보다는 따뜻했다.